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을 발표할 지원자 유리혜입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 기대 효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우체국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운용 자산 수익 악화로 금융사업의 수익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이메일이 보편화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편물이 감소하여 통폐합되는 우체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체국의 수익성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대 입구역과 군자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역 무인 보편 접수기를 다른 지하철역에도 확대 설치하여 우체국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편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의 수익성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이 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민간 금융가의 제휴를 통해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외환 업무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부분 수익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셋째, 우체국 쇼핑에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꾸준하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우체국도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대리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간의 회계 경리 업무로 숫자와 돈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앞으로 자산관리 자격증도 취득하여 대리직 공무원으로서 우체국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반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의 일단은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나는 비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체국이 더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체국은 더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은 변화하기 위해서 마이 데이터 사업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현재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은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체국이 우편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게 정말 좋다고 보십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우편의 기능은 현재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서의 이 고객의 접근보다는 다양한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도 있기도 하고 그 금융, 우리 은행 뭐 이런 분야의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 아니라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면 참 좋겠습니까? 외관도 좋고 내부도 좋습니다. 지금은 금융의 업무가 한정적인데 앞으로는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금융의 업무를 확대해서
수익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체국은 어떤 모델로 어떤 그 인테리어도 좋고 외관상 내부 다 좋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면 참 좋겠습니까? 우체국이 예전에 지금의 우체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상당히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네,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우체국이면 참 많은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기 좋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유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편의점이 있어도 좋고요. 네, 교육기관이 있어도 좋고요. 자유롭게 얘기해 본다면 우체국. 찾아가는 우체국을 농어촌 지역에도 도입을 해서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상담과 보건소와도 협력을 해서 건강관리 상담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과 함께 생각하는 우체국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리직 공무원 분들이 들어갔을 때 점점 자동화 기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우체국의 계리직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리직 공무원은 이제 점점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앞으로 자산관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해서 보탬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우체국에 이런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자. 그러면 우체국 외에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지원자님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음, 민원 발급 기기도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민원 기기는 봤는데 우체국도 그러면 우체국이라는 장소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홍대와 음, 분자역에 우체국 음. 모임 우편 수집기가 설치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셨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젊은 층들 중심으로 써라 이렇게 조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기기가 많이 설치되기 이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이제 강남역이나 광화문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서 이제 홍보가 더 되게 많이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서 수익성을 증대시킨 다음에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그냥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장소는 예를 들어 어디 있습니까? 우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그런 곳이면 참 좋겠네요.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네.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도 많이 보낼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과 지역 간에 뭔가를 보내는 그런 장소도 있을 거고,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청 지원자 유리혜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설립지부터 10년간 경영지원팀에서 회계 업무와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 격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제 마감, 급여 관리, 계약서 관리 등을 하며 숫자와 돈에 대한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실수 없이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부터 재직하였기 때문에 각종 문서 서식과 규정, 회사 규칙 등을 직접 만들며 회사의 체계를 잡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업무 습득을 통해 신속 정확한 우편 서비스 제공에 힘쓰며 금융 창구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체국의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일조하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런 경영 지원을 주로 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그래도 그 조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 설립부터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고 한 점이 음, 큰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화와 안정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점점 뭐 처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내가 맡은 직무 내에서 가장 큰 나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음, 뭐 계약 관리를 하면서 뭔가 이탈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오류를 발생을 안 시켰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무래도 항상 계약서 검토와 급여 관리, 음, 시제 마감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실수 없이 하도록 음.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실수나 오류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여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여를 초반부터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그럼 지금은 다니지 않는 겁니까? 네, 지금은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조직을 두고 왜 우체국을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보건소 민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민원 창구에서 보건소 발급 업무를 했었는데, 고객님들을 응대하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즐거움을 느껴서 계리직 공무원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이 회계 격리 업무가 계리직 공무원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런 회계 격리 업무를 하면서 항상 돈을 다루고 했던 부분이 앞으로 계리직 업무를 하는데 음, 정확성과 꼼꼼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에 오셨을 때 가장 이것만큼은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우편 업무에서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면서 익히고 그 다음에는 우편 업무를 하면서 저 스스로 금융 관련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후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 근무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금융권 근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 우편 업무에서 빠른 습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습득을 했다고 치면 그럼 무엇을 가장 맡아보고 싶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고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체국에 방문은 해보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우편 서비스를 서류 때문이라도 분명히 가보신 적이 최근에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근에 우체국에 갔다면 이 우편 서비스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고객의 좀 불편함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제 아, 있다는 겁니까?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에 가셨을 때 내가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까? 그 모임 우편 접수를 하는데 음, 이제 따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임 우편 접수기를 아는 사람만 음. 이용하는 부분에서 뭐 액티브 시니어 분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안내를 해주고 더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의 우편 파트에서 지원자님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동화 기기의 활성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자격증을 따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금융 쪽에 있어서의 우체국의 주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현재는 음, 중장년층 분들이 우체국의 주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앞으로 2030 세대를 우체국에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안을 더 모색해서 음. 2030 세대를 우체국에 친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체국 저뿐만 아니라 음. 우체국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원자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음. 2030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더 강화를 하고 아이디어도 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은 없다. 아직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자님께서 경영지원 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고객 응대를 해보셨던 경험은 좀 없으십니까? 보건소 창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건소 창구는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예상되는 고객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고객층들을 만나본 적은 그럼 혹시 없습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그때 음식점의 서빙 아르바이트는 과거지만 해보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났던 그 민원인 분들과 과거에 아르바이트에서 만났던 그 고객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많은 분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고객을,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가 우체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의 단점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일을 꼼꼼하게 처리를 하느라 이 꼼꼼함으로 인해서 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신속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업무 처리가 초반에 생각도 많이 하고 너무 꼼꼼하셔서 자꾸만 느려지면은 우체국에 오셨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 아, 이제 같이 수업 동료들과 민원인들을 고객님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제 동료들은 이제 여러 고객님들을 상대하는데 저만 속도가 느려가지고 많이 상대를 못하게 되면은 동료한테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빨라질 수 있도록 음.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엔님, 네, 리엔님은 왜 이렇게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까? 하면서 너무 점점점점 왜 처음부터는 그래도 시식하게 하시다가 왜 점점점 목소리가 계속 작아집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을 물으니까 자꾸 지금 주눅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질문들이 이 4주 뒤에 풍성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아까 오후도 들으셨나요? 오후? 네? 오후에도 이 모의 면접 실습하는 거 들으셨나요? 오후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긴 했으나 대부분 다 벌써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또 드렸는데 이 알아본 내용에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어차피 아이디어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상하죠. 4주 동안 고민했는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뭘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차별화로 승부를 봐야 되죠. 네, 정보성과 차별화로 승부를 봐야 그 생각하는. 차별화의 핵심은 나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의 지식들, 경험들,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결국에는 얘기를 하시고 우체국에 갔을 때 느낀 점들을 더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더 느끼면서 나의 역량 활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네, 아이디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하철의 2호선에 정말 고객들이 많은데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모든 역에 지하철에 우체국을 설치합니다.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의 한 칸을 아예 우체국으로 만드는 걸 제시해 봅니다. 좋겠죠? 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1층에 다 만들겠습니다. 다 좋지만 아이디어 상에서 좋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 면접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모든 거 하실 때는 그래서요. 예를 들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 줘야 돼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깁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기한 내용이 정말 많아 보이느냐, 생각한 내용이 많아 보이느냐, 어떻게 해야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하는 내용이 많아야 된다고 그 맞아요. 생각합니다.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저거 암기한 것 같아. 아니면 저거 뭐 알아본 거 다 비슷해. 이런 것보다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했다. 이런 점들이 사조서에서 다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커트가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대한 나는 우체국의 다양한 것을 알아보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를 던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았죠? 아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나가는 게 면접입니다. 네, 알겠죠? 그 스크립트만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경험이 뭐예요? 이런 것보다 계속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경험의 핵심은 나의 과거의 서비스의 품질을 내 나름대로 높였다.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였다. 고객에게 발생할, 조직에게 발생할 이런 부정적인 것을 줄였다. 좋은 것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게 다 메인 소재입니다. 우체국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점까지도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다음 누구십니까? 우리 희정님. 네, 희정님도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준비되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10년 후 미래 우체국의 모습과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사전조사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수익성 확보 방안, 세 번째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입직 후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지난해 주식, 채권 시장 불황으로 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금융사업 수익 목표를 작년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수신 전략 수립 및 경기 하락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에 관련된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령층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30 연령층입니다. 첫째, 인터넷은행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 통장 도입을 통해 수신 정보 확보 및 2030 고객 증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MZ세대에게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이번에 우체국에서 출시한 게이득과 같은 귀엽고 예쁜 카드 발급을 통한
소장 욕구를 자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050 연령층입니다. 첫째, 1년에 하루 예금 금리를 더 주는 특판 행사 등을 통해 목돈을 보유하신 4050 계층의 고객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후 은퇴 준비와 관련된 장기 적금 관련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및 노령층입니다. 첫째, 스마트 뱅킹, ATM 등 사용법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니어 계층만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 수익 확보를 통한 우편 사업 적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입직 후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은 국민들을 위해 복지 등기, 한사랑의 집,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천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 문제로 인해 많은 우체국들이 통합하고 폐국의 위기에 있다는 기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입직하게 된다면 고객 서비스는 물론 우체국 수익 향상에도 보탬이 되는 대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전조사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그래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는 그럼 누구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4050 계층들을 타겟으로 예금 유치라든지 보험 상품 권유 등을 통해 금융 수익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4050들이 목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 기준에 목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4050이면 잘 생각해 보실게.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4050이면은 상당히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갈 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이 짧고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러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이런 사태 들어보신 게 있죠? 네, 그분들 중에 우체국으로 넘어온 분들의 연령대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고객분들이 대체로 예금을 옮기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법이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전 재산이나 자산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돈을 많이 옮기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여러 상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가장 내가 수익 활동이 왕성한 그런 4050 분들에게 이러한 우체국의 상품을 알려줘 보겠다라고 하면 뭐를 그래도 알려보시겠습니까? 예금 상품 말씀. 꼭 예금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보험 상품을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러 오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금액을 나누어 절반 정도는 적금을 하시고 좀 소액의 경우로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준비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 것 같냐며 이런 연금 상품들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추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도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몸은 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창구대에 조금 제가 입직하게 된다면 좀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입직 후에 그런 점들을 공부해서 알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대상에게 필요한 여러 상품들을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4050 세대들의 가장 어려운 가장분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하고자 보험을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건강이 보장된다. 뭐 이런 부분을 알려보겠다. 이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고 세심한 업무로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우정청 지원자 조희정입니다. 은행 인턴과 은행에서 4년 5개월간 근무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응대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또한 항상 필요 서류 리스트를 준비해 두었다가 업무가 끝나면 통장에 붙여드리면서 고객분들의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체국 입직 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한 약 4년 정도를 근무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은행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이전 조직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만 기여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은행에서 일할 당시 뭐 분기별로 연으로 나누어서 주어진 카드나 보험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제가 이제 고객님들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도와주다 보니 그 본지점 내에서 개인 실적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1위를 했다는 겁니까? 보험 판매 실적입니다. 아, 보험 판매 실적을 1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그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동료를 위하여 내가 하나라도 더 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 우선 제 앞에 있는 창고대에는 제가 조금 더 권유하고 싶은 상품 주력적으로 팔고 싶은 상품 3-4가지 정도를 정해서 제가 업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객님께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서 다른 직원들보다 고객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말씀이라도 드려보자는 마음으로 권유했던 덕분에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은행에서 판매했던 보험과 우체국의 보험은 어떤 점이 좀 다르다 보십니까? 네, 은행에서는 사실 사익만을 거의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공익성 상품도 출시하면서 수익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익만 추구하는 이전의 그런 은행에 나는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체국은 공익과 사익을 다 같이 한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이 나와서 무조건 사익만 추구한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체국에
많은 고객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이 고객분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그럼 지금까지 파악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부분을 우체국에 갔을 때 하시겠습니까? 면접을 준비하면서 하셨습니까? 네, 그 면접을 준비하기 음, 전에 집 근처의 여러 곳 우체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소포나 상자, 소포 상자를 포장하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지만 작은 소인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금융 창구와 포장 창구가 가까이 있어서 테이프 소리로 인해서 박스 인해서 그 직원과 금융 업무를 보시는 고객 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비록 비용이 조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체국의 경우에는 칸막이라도 설치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 우체국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우편 창구에서 먼저 일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체국의 기본은 저는 우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금융 창구에서는 제가 이전에 일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편 업무를 습득해서 음, 우편과 금융 모두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다른 기관들도 있고 충분히 가실 만한 역량도 충분하실 텐데 굳이 우체국에 꼭 와야 만한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굳이 우체국에 꼭 가야 한다는 이유는 은행에서 일할 당시 고객분들을 응대하는 일이 매우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매우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체국은 그런 업무 서비스와 또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우체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을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우체국에 근무했을 때 가장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생각한 게 있습니까? 어, 우체국에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편 창구 같은 우체국에서 인력 문제로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손님들의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하시는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업무를 하면서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럼 지원자님께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불편함을 해소했던 점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이게 불편함을 해소했던 사례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어떤 고객님께서 타행으로 송금을 요청하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수수료가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 엄청난 화를 내시며 이제 욕설을 하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은 고객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드리고 혹시 그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다면 그 스마트 뱅킹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거나 신규가 아니시더라도 스마트 뱅킹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창구에서 스마트 뱅킹을 통해 이체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셨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수료가 아까
아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수수료 때문에 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나는 응대를 해보았다라는 겁니까? 아,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그래도 인지는 한 것 같은데요. 고객 입장에서요. 그 이후에 하셨던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 그 이후에는 창고에서 혹시 타인 송금을 하시러 오시는 고객님이 계시면 먼저 스마트 뱅킹에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게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무언가 사전에 했다.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은 주위에 가장 들어보았던 큰 칭찬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다 좋습니다. 어, 은행에서 일할 때도 저는 항상 손이 빠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덕분에 이제 옆 동료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준 적이 많습니다. 아, 동료의 편의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반대로 그러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어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조금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도 혹시 이제 저로 인해서 고객님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메모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서 이런 걱정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게 그럼 우체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으로서 저에게 우체국이란 꿈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지금 면접을 준비하면서 꼭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희정님, 네, 그래도 면접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희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맹이를 탄탄하게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그래도 먼저 생각하고 면접에서 꼭 얘기해야 될 거는 나를 우체국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과거의 경험들, 4년 동안 있었던 다양한 고객층들의 유형, 그리고 컴플레인, 어떤 점 때문에 사소로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나는 고객의 유형들, 어르신들의 특징, 그리고 예금, 보험 등등의 금융상품의 이해, 이런 점들 여러 가지 있죠. 우체국에 갔을 때 우체국에 대한 것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의 은행이나 아니면 우리 제2금융권의 상품도 막 물어볼 거라 생각합니까? 비교하면서 나는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잘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게 면접입니다. 알겠죠? 첫째, 둘째, 셋째.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옆에 있는 같은 스터디원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쵸? 네, 그쵸? 내 과거의 직무에서 얻었던 거를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동료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따라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스터디원은 한 마음으로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면접에 실제 갔을 때 면접관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뭐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를 위하여 게이드 케이크카드를 만듭니다. 4050을 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험에 대한 판매를 내가 1위도 했을 정도의 그런 역량발휘 사례가 있으시다고 하면 우체국은 취약층, 일반층을 위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050 세대면은 본인이 가장인 분들이 많을 거고 그 가장인 분들은 본인의 몸을 어떻게든 희생해서 내 보험을 그래도 가입하는데 씁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녀한테 그거를 그냥 맛있는 거 먹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에게 맛있는 걸.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기업의 일반 기업의 그런 그 보험들은 비용이 어떻습니까? 일반 월 납부를 해야 될 금액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비싸고.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대체 수단은 누구가 있습니까? 누구 거가 있습니까? 대체수당. 누구의 우체 보험을 팔아야 그래도 납득이 됩니까? 나 어디 다양한 갑니까? 나 어디 갑니까? 우체국이요. 우체국 걸 얘기해야죠. 우체국 거를.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 가장 분들이 뭔가 이런 금융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체국 보험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겠죠. 400이 뭔가 목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금을 늘려보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우체국에 오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10억, 20억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준에 우리 희정님의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40, 50 세대들의 그런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부분으로 공익과 수익을 한꺼번에 가야죠. 그렇겠죠? 이런 점을 생각하십시오. 본인의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시는 가장이 많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먼저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2030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 아이돌 모델 이런 부분은 다 많이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한 4주 뒤에 보십시오. MZ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비슷합니다. 진정성 있는 걸 얘기하려면 나의 과거에서 느낀 점, 우체국 갔을 때 느낀 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 몇 조십니까? 우리 4조 혜은님. 네, 혜은님 차례가 됐습니다. 자, 혜은님도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지원청 계립지원자 이혜은입니다. 우선 사조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체국의 미래와 계리직 근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국이라는 이슈에 대해 보편 분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 확대, 이용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영 효율성을 위한 정보 폐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중 예를 들면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아우르는 대응 방안은 더디게 진행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본질이자 정체성 또한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인 이 우편 서비스를 우체국이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나 시장 논리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폐국은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문제 의식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적자 경영 개선을 위한 수익 증대 방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보유한 우체국의 부동산을 이용한 공동 점포, 공동 창구 사업을 통한 임대 수익의 창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체국은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그래도 지방에서는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즘 안 그래도 은행들이 많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요. 우체국도 대신 서비스, 죄송합니다. 공동 점포를 이용해서 상대 은행과 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안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카페, 우체국이나 은행은 없어져도 카페랑 편의점은 계속 생긴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들을 유치해서
여기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샵인샵.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인 우편 창구 및 스마트 ATM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무인 우편 창구나 스마트 ATM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네,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네, 이름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소외 계층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네, 그분들은 아직 이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네, 따라가시기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순회 근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한 우체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에 이렇게 분교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겸직을 하시듯이 네, 여러 우체국을 맡아서 겸직 순환 근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도와줄 우체국 서포터, 네,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차원에서 또는 청년 인턴십 차원에서 네, 서포터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런 젊은 층과 어르신분들의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창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체국의 폐국을 막는다면 아무튼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그 소외계층들의 불편함을 막을 수 있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제가 컴퓨터 교육 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정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개발은 물론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수익성 구조를 무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적자 구조는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이익 창출과 수익 구조 개선에 무엇이 필요할지 항상 고민하는 네, 계리직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디지털 전환 이런 점들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최대한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점들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디지털 교육이라는 부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뉴스 인터뷰를 좀 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만났던 많은 어르신 분들도 약간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 바뀌기는 힘들지만 아주 작은, 아주 쉬운 그런 기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스마트 ATM보다는 무인 우편 접수기 같은 그런 기기들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교육해보는 거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어르신이 우리 우체국에 이따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십니까? 70대 이상의 분들이 이 이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죠. 누구나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요즘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UI나 어플리케이션 이 구조만 쉽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다 보내시고 유튜브 보시거든요. 적당히 우리가 너무 개발을 할 때 개발자 위주로 개발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위해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니까 충분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시는데요. 네, 희망적이지만 네, 그렇지만 전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 전체를 사실이고 바라진 않습니다. 네, 일부분이라도 그런 비율이 그래도 점점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럼 10년 생각합니다.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네, 수 있는 부분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우체국 내에 여러 가지의 다른 이런 샵인샵 개념의 편의점이나 카페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체국에 단순히 뭐 GS나 아니면 뭐 베이커리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야 합니까? 사실 그 사업 초기의 접근성으로 따지면 네, 프랜차이즈가 창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쉽다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다각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네, 지역의 농산물이라던가 네, 음. 이런 집판장 개념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상생하는 농민과의 거죠.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편의점 상품들을 만들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카페를 하더라도 그런 네, 유기농이나 농가를 좀 돕자.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야 전통차를 공익과 책한다던가. 네, 공익과 수익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럴 그런 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체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일단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인지방정청 계리지원사 이은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학원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 전달은 물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소통 공감의 교육 방식으로 매출을 전년 대비 약 20% 상승시킨 경험이 있으며 우수한 강의 평가와 또한 높은 수강 지속률을 달성했습니다. 청년 봉사단체에서도 부단장을 역임하며 시각장애인 인도 봉사와 독거노인, 장애인 말벗 및 청소 봉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 실현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체국을 찾는 다양한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쌓아온 정보와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에 힘써 우체국 수입 활성화에 힘쓰고 신규 고객층 확보에 앞장서는 우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그러면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을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우리 교육 대상자는 누가 있으셨습니까? 물론 가장 많은 대상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이나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죠. 저는 자격증 강의를 보통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 강의는 사실 약간 그 정보화 기초반이라고 하죠. 네, 그 굉장히 의지가 이렇게 불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불타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네, 연세가 있으셔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네,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삶에 대한 지혜 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매출을 20%나 향상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네. 혼자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동료랑 같이 한 아닙니다. 겁니까? 네, 절대 아니고 함께 네, 학원 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비수기와 성수기 이렇게 네,
방학 기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괜찮은 매출을 달성을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학원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전에는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고 오후에는 이제 직장인분이나 학생들이 오시지만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요. 그 시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어떤 대상, 우리 학원에서 어떤 대상들을 조금 더 신규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을요. 네, 중후반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하는 거 힘들다. 프레젠테이션 해서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힘들다. 네,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에서도 많이 하지만 학원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오피스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시간에 올 수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커리큘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런 우수한 강의 평가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우체국에 꼭 이렇게 와야만 하는 겁니까? 아직 가실 수 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능력도 많으시고요. 저는 1년 반, 2년 정도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저의 가치 실현, 저의 능력과 이런 부분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부분, 그 역량과 함께 사회와 국가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저에게 맞는다고, 저에게 기쁨을,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체국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역량을 발휘하여 전산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직 맞습니다. 네, 전산직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걸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라기보다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우체국에 내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었기에 그래도 전산직이 아니라 우체국입니까? 현실화 부분입니다. 네, 전산직 약간 항상 계획 세우는 게 하는 일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뜬구름 잡는다고 하나요? 네, 개민 서비스 국가를 위해 일을 하면 약간 물리적인, 특히 저는 우편 쪽에 약간 그 뜻을 두고 약간 준비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래도 우체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의 정보화 능력을 정보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정보화 능력은 우리 우체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상의 역량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성격상의 장점을 그래도 말씀하신다면 저 성격상의 장점이요. 우선 저의 성격상의 장점은 습득력이 빠르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화끈한 성격. 시작하면은 끝을 봅니다. 우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우선 프로세스 잘 계획적으로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밀고 나가는. 그러면 반대로 지원자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점입니다.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 약간 부담스럽다는 주변에 약간의 평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이런 점 때문에 스스로 약간 규칙을 만듭니다. 2번, 3번 생각을 해보고 말하고요. 그리고 솔선수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기 전에 우선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기다려주고 생각하고 좀 저 스스로 어떤 선을 만들어 좀 지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듣습니다. 네, 네, 너무 지나치게 좀 네, 음. 막 이렇게 혼자 달려가고 계신 모습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체국에 보탬이 될 겁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거 제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꽤 네, 그렇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급하지만 네, 빠릅니다. 네, 전체적으로 빠르고 네, 생각도 빨리빨리 잘하는 편이고 좋습니다. 손도 빠르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열정이 없이 아무런 변화를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과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당연히 꾸려져 있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들도 있고 평균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당연히 장점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단점이 있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누구셨나요? 우리 혜은님이죠? 네, 자, 혜은님은 일단 생각하실 때 이번에 면접에 처음이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리직 면접은 처음입니다. 계리직은 처음이다. 네, 그럼 공적인 이런 곳에서 면접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적인 곳에서 면접을 보신 적이 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면접을 보실 때 항상 이런 방식대로 주로 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자꾸 네, 웃고 이런 버릇 때문에 음. 그때는 이렇게 마스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약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지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맞아요. 약간 오전부터 계속 말을 보다 보니까 친구 같아서 막 내적 친밀감이 쌓이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 그것보다 어차피 면접관은 그날 당장 딱 한 번 만날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종종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가끔 종종은 아니죠. 가끔씩 내가 웃음도 보여주고 그래도 긴장감을 완화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잦은 웃음이 되면 저 5060 세대가 안 좋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그리고 당황하게 되면 분명히 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나타날 텐데 약간의 이번에 면접을 보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객관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충분히 목소리도 상당히 좋고 차분하면은 밤에 들어야 할 목소리거든요. 이런 목소리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습관이 있고, 그리고 웃음이 너무 많게 되면은 뭐지? 점점 뒤로 갈수록 저 나이가 많은 면접관은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네네. 분명히 약간 이 보수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힌트를 드렸죠. 적자 개선에 어떤 공동점포 뭐 등등 있고, 카페, 편의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우편 활성화, 무인 우체국을 만들어 보자 다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도 들고요. 그렇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에 종사하셨다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취약층들을 위한 정보 소외 계층을 최대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더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고객에 만족을 주었던 사례, 교육하셨으니까 성적 향상, 조직의 이득, 이런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 우체국에 갔을 때 우편과 금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뭐 어떤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느냐? 우체국에 갔을 때 고객이 겪는 불편함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가셔야 돼요.
이런 점들의 가장 핵심이 사실 우편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어떤 점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까? 뭐 때문에 고객이 기다릴까? 뭐 때문에 고객이 강성 민원이 많을까? 이런 점들을 조금 취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계획도 세우시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점들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의 그 과거의 경험상에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 계층이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의 50대, 60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70대 이상이 되었을 때 정말 이달을 통해서 뭔가 이체를 한다든지 카카오뱅크 이건 당연한 거고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단체방에서 막 얘기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쵸? 나이가 많아도 그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금융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넣으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체국의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우체국에 오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단순히 금융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얘기하면 건 좋습니다. 이 교육적인 측면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를 시도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셨고요.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하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제시를 하셔야 될 가장 메인은 이 자격증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내 나름대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대상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자격증 취득 아니면 능력치 향상 이런 게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 용어를 나만의 방식으로 용어를 일반 우리 젊은 세대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집을 만들어서 주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뭔가 그런 나만의 방식, 나만의 서비스에 나아진 것을 만든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핵심이어야 돼요. 20% 향상해서 매출 올렸어요 라기보다 그거를 뭘 했기에 그걸 만들었습니까?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 대상자의 변화, 그 대상자가 바라는 그 교육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20%를 높였다 이런 거 우수한 강의 평가를 했다 뭐를 하셨는데요? 라는 부분에 지급 내용을 얘기하셔야 돼요. 대상자에 맞는 그런 교환과 강의법, 교수법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어떤 계층의 만족도를 더 높였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지만 우체국에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히 있으면 우체국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컴퓨터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점들이 우체국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얘기거리는 있을 겁니다. 이건 차차 또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고 웃음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장점들이 있죠. 그게 근데 반대로 단점도 될 수 있으나 항상 사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느냐?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주위에 피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 그런 부분의 대상자라고 하면 나는 사전에 차단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저 사람이 있다면 안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알아서 같이 둥글게 화합하는 과정으로 만들자. 이렇게 가시면 충분하다. 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점들 보완해 가십시오.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잘 해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조입니다. 5조. 영옥님, 네. 희수님, 네. 오셨습니다. 은재님, 은재님 안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요 5조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